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이 프로그램 들으면 너무 재밌어서 여행 프로 보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어서 경제 세계 속으로 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경제를 내 옆에 딱 갖다 놓고 아주 여행하듯이 쉽게 설명해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귀한 몸이셔서 못 나왔는데요. 오늘은 나와주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차영주입니다. 예. 저희 개근하셔야 됩니다. 아, 예, 개근상을 놓치긴 했는데요. 네. 다시 리셋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네. 꼭 개근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밖에 팬들이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예. 자, 학생들도 퀴즈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은행의 이자를 결정하는 분들이 돈 좀 풀자, 이자 좀 낮추자라고 하는 걸 이 동물에 비해서 무슨 파라고 하거든요. 네, 다들 외면하네요. 모르는 걸로. 그런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예전에 저 이 기차 타고 부산 가봤습니다. 12시간 걸렸어요. 굉장히 느리고 여유롭게 가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러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때는 하나의 챌린지 같은 거였었어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2시간 정도? 네. 그래서 밤기차를 타고 그때 저도 딱 한 번 타봤는데 네. 밤기차였었거든요. 그럼 아침에 도착하겠네요. 도착하는 시간을 모르겠고 어쨌든 기차 안에서 술만 먹다가 어쨌든 그 기억밖에는 나지는 않는데 예. 부산에서 뭘 했는지도 기억나지는 않고 지금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술 얘기를 그랬던 네, 그 맞습니다. 기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차의 특징은 일괄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다가 갑자기 쓰면 네. 한참 서 있고요. 맞습니다. 다른 기차를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납니다. 빠른 차를 보내야 되고요. 예. 뭐 대전에 서서 가락국수 한 3분 여유롭게 먹고 3분이 아니라 거의 한 10분 정도 거의 한 30분 줬죠. 예. 예. 자, 지금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이 견학 방문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청소년들이 왔네요. 큰 박수로 격하게 환영드리고요. 이 동물 뭔지 정답 아시는 분 커피 쿠폰 드린다고 저희 PD님이 통큰 결단했습니다. 자, 이자 좀 내리자. 돈 좀 풀자. 좀 여유롭게 평화롭게 하자. 무슨 동물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담당 PD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교수님도 이 기차 타보셨죠? 예, 근데 기차보다도요, 전 사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죠.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리셋. 예. 예, 리셋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배 하나만 살려줬는데 그 배가 홍수가 아주 많이 지난 네. 후에 이제 그 육지로 가서 네. 이제 다 썰었냐, 이제 홍수가 이제 거쳤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신호로 날아간 새거든요. 그것이 오면 네. 이제 평화가 오고 육지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새인데 이제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내려주면 이 새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금리 내릴 때 이 새를 연상하게 됐는데 이야. 올림픽 할 때 네. 뭐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 새를 확 날려버리는 날리죠. 그 네. 의식도 사실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겁니다. 이야, 이게 역시 교수님은 더 학구적으로 그냥 날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잎부분에 부리에 뭘 물고 날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네요. 자, 정답 벌써 많이 보내주셨는데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얘기가 너무 재밌다라는 평가도 많네요. 자, 이제 저희가 좀 이 새가 평화를 물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다뤄야 될 주제가 있는데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침공으로 많은 민간인들과 아이들까지 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의 위험한 상황인데 확전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가 조금 발을 빼고 미국도 물러서면서 경제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데 장기화되면 알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바로 이 전쟁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에 커지면 경제 지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들도 아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대의 변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가자 지구로 투입을 하느냐 여기에 임박했죠. 달려 있습니다. 네. 현재 하마스가 먼저 로켓을 날렸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로서는 보복을 계획할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로켓만 날리는 것은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네. 엄청난 사람의 그 인명 피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주위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팔레스타인 국민으로서 저 위에 있는 웨스트 뱅크 지역, 네. 웨스트 뱅크 지역 팔레스타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고 또 옆에 시리아, 레바논, 모로코 나아가서는 그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도 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이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것이 중동 전면전이 되면 아. 그것은 국제 유가 석유 생산에 또는 석유 운송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럼 가뜩이나 지금 잡아가고 있는 물가 이게 물가가 터지면 연준이 이 이쁜 새 그래서 네. 금리 인하를 상징하는 이 새를 보내고 싶어도 물가가 더 오르니까 네. 또 못 올리게 돼요. 그래서 정권 시장은 크게 혼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매우 지금 경제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군이 들어가면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다소 안도의 한숨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은 그 하마스 측에서 그 인질들 여성과 아이들을 네. 좀 풀었다라는 것들도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 가자 지구에 지금 이제 식료품하고 식수는 집어넣겠다.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서로 간에 조금씩 이제 양보하는 네. 듯한 모습들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한쪽이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화 지금 이제 힘의 균형을 깨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발전하는지 여부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단 서로 간에 한 발을 좀 뺀 모습이 조금씩 더 발을 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중재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죠.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동 전문가들은 뭐 러시아의 역할도 얘기하고 있고요. 중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좀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당장은 하마스가 민간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한 것 자체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데 그간의 맥락을 보면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오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보니까 서방의 열강이 1차 대전 그러니까 약간 식민지 경쟁의 치열할 무렵부터 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옛날로 가는데 뭐 협정들이 서로 좀 모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문제는요. 아마 솔로몬이 와도 잘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이 얽혀 있습니다. 조금 시계를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모세 시대 탈출 애굽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퀴즈 정답과 정말 역사적으로 깊어지네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 BC 천년경의 왕국을 형성하다가 다 망해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가 있었는데 모세가 구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은 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네. 그 지역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아, 왜 팔레스타인이냐면 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블레스틴이라는 거예요. 원래 네. 영어로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됐거든요. 네네. 자 블레셋 성경에도 블레셋과 유대인의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오 많이들 알고 있죠. 예, 다윗이 어린 어떤 소년이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멸리에 멍중시켜서 이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들 들어본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유대 민족이고 아, 골리앗이 이 블레셋 그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끌고 오니까 뺏겨날 위기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뺏어야 된다는 유대 사람들이 싸움을 붙은 겁니다. 예. 거기서 다윗이 돌덩이로 해서 이기고 왕이 되죠. 자, 그전에도 삼손과 데릴라 스토리도 있어요. 예, 기억나네요. 삼손이 당시에 판관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네. 왕이었는데 힘이 굉장히 셌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을 데릴라라는 여자를 결혼을 시키게 해서 삼손의 힘의 비결 네. 머리에서 오는데 머리카락을 나중에 그 잘라버리는 그 스토리 이것도 뭐 우리 영화도 많이 나와 있지 많이 않습니까? 나왔죠.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특히 최근에는 1차 대전이 끝날 때요. 이 영국과 미국이 잘못한 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오스만 투르크의 반기를 드는 아랍인들에다가 전쟁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땅 국가 독립시켜 줄게. 네. 그게 맹망한 협정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 1917년에 가서는 벨포아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유대인들 그 유대 네. 금융 자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도와주면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 같은 지역에 두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그렇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네. 이제 1948년 이후에 두 나라가 같이 독립국가를 세우려다가 충돌이 빚어졌고 네. 거기서 이제 결국 4번에 걸친 4차 중동전 끝에 전쟁만 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이겼지만 거기 있는 인민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항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네타냐누라는 현재 총리가 현 총리. 예, 다시 돌아오면서 아주 강경책을 썼거든요. 극우와 연정을 했다라는 표현들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로서는 최악의 발악을 이 로켓포 5,000발을 쏘는 거로 나오지 않았냐. 로켓포 쏜 거를 결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분쟁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터질 수 있고 이게 예. 경제에 세계 경제에 계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동 이 역사 공부나 중동 지리 인문학 공부는 아주 필수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런데 얘기 들어볼 때마다 알지만 저희가 1979년 석유 파동, 73년 파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산에 의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동에서 뭐 터졌다면 우리도 철렁 내려앉거든요. 이 상황의 역사가 좀 뭐랄까 중동 상황이 한국 경제와 무관하지 않네요. 증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오고 그렇죠. 그 두바이유를 가져오니까요. 원유를 갖고 오고 그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2위가 반도체에 이어서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근간도 되고 또 우리나라 활동에서 우리는 지금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원유를 중동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거에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4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가는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경제가 후퇴하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칫 잘못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유가가 좀 움직이는 것도 있죠. 이제 다행스럽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탈석유를 많이 외쳤고 네.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대체제 친환경은 많이 했고 또 이제 미국이 또 그 원유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체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고 또 혹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는 이제 팔레스타인 네.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과거처럼 중동에 따른 원유 문제가 아니라 네.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어느 한쪽을 편을 안 들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좀 들고 있는 상태고 네. 러시아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또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에너지 리스크까지 갈 수 있나요? 에너지 리스크는 중동 문제에 대한 상수고요. 네. 에너지 리스크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그 세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했을 때 서로 양분돼서 한쪽의 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렇죠. 다른 한쪽에 반대의 급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 되는 것처럼 네. 여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 서방들의 어떤 뭐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 되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서방 국가의 어떤 또 우리가 반대급부도 있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국경 분쟁 그다음에 이제 강대국들 지금 이번에 우리가 나온 것들도 결국 영국이 또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국경선이 직선으로 된 나라들은 이건 네.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다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국경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족 간의 지리적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이거는 지도 위에 그런 거죠. 지도에 의한 그림 그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들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지금 상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예단도 어떠한 뭐 예측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상군 투입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법을 준수해달라. 이게 사실 격화되면 확전되면 결국은 전 세계가 또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를 반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약속한 뭐 위성 발사나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손해보는 입장이 됐거든요. 물론 뭐 소탐 대실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나 오늘 한국 증시도 보면 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사 제목에 오늘 퀴즈 정답이 있어서 또 청취율 조사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중동 전쟁보다 연준 땡땡땡에 반응한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시나 여러 가지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이 동물이 오늘 정답인데요. 교수님 이거는 중동이 이렇게 불안해도 연준 위원들의 입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요.
단기적으로 보면 하마스가 로켓을 때리는 바람에 네. 뉴욕 증시는 좀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땡큐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가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뉴욕 증시가 최근 한 달여 동안 많이 떨어졌고 네.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 핵심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그렇죠.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국채라는 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네네.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은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도 그것이 달러고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국채 대신 다른 통화로 빠졌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좀 낫지 해서 네. 미국 국채 사는 수요가 갑자기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국채 네. 금리가 좀 떨어진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요인, 거기다가 연준 관계자들이 현재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까 이거 금리를 계속 올려서는 안 되겠다. 긴축하지 말자. 예, 연준에 요 오늘 퀴즈의 그 주역인 이 동물과 반대되는 게 매예요, 매. 그렇죠. 매파. 요 매파 연준 의원들이 쑥 그 입을 닫아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금리를 안정시켜야 될 때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하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에 최대 복병했던 국채금리가 내려가네. 실제로 국채금리가 4.8까지 올라갔던 올라갔었죠. 게 4.5로 떨어졌어요. 네. 이 단기간에 이렇게 0.3%포인트나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환호했죠. 이게 금리 인상도 당분간 안 올 것 같아. 네. 그리고 매 대신에 요 세가 올 것 같아. 예. 뭐 이런 기대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평화 시기에 네. 그리고 증시가 강세였었다라면 이 영향이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요. 네. 그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렸고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지켜보자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지금 이제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언제든지 만약에 이게 진짜 5차 중동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증시는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차례 지금 증시가 상승 기조에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그나마 아주 적절하게 다행인 것은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벤트가 없는 상태였었다라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을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벤트보다는 지금 당장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다른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아직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지구촌에 전쟁이 하나 벌어지고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야 니네 또 싸워?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다가 어제 오늘 증시가 올라간 것도 예. 결국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의외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는 31일 지금 이제 컨퍼런스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좀 뭔가 굉장히 좀 모멘텀이나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좀 감사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쪽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컨퍼런스 콜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나 기자분들에게 향후 우리의 이제 기업들, 네네. 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감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네. 재고 사이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파는 HBM에 대한 네. GPU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번에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대략 그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한 3조 정도 적자가 좀 줄어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조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하방은 좀 잡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오지만 제가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나비 효과 얘기를 했는데 미국 금융의 나비 날개는 거대한 나비 날개여서 잠깐 펄럭여도 저희가 다 날아갑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전쟁 상황도 중요하고 이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5차 이제 중동 전쟁으로 갈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은 맵니까 아니면 이동불입니까?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처럼 행동하거나
또 매의 반대인 이 동물처럼 네. 행동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체적으로 매파들은 전반적으로 소리를 좀 낮추고 있고 또 매의 반대인 이 세 파들은 소리를 높여가지고 금리 이제 충분하다. 침체 걱정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죠.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되느냐 아니냐가 이게 제일 큰 변수입니다. 현재 상태로서 미사일 주고받는 것은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또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네, 규모는 네. 좀 컸지만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유가 안 나요. 네. 석유하고 별 관련도 없어요. 이란이 엮여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습니다. 위험하고요. 이게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까지 열려가지고 전체가 다 연결되면요. 중동전 때요. 1973년 그때 처음으로 오페크란 이 석유 카르텔 단체가 감산 석유를 무기화하기 시작한 게 역사상 네. 1973년 그때 그 9월 달이 처음이었어요. 자원의 무기화가 그때가 처음이었군요. 석유에. 네. 그때 전쟁에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 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에 타격을 주자. 이래서 석유 안 팔아. 이래 된 네. 겁니다. 그때 우리 경제가 뭐 심각한 타격을 그렇죠. 받았죠.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때 거의 공황 상태에 오다시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 연준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매들은 속으로는 매라 하더라도 네. 고개를 낮출 것이고 이 매가 아닌 요 새들이 좀 밖에 나와서 짹짹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맥락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좀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이 고금리 이른바 3고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숨통 좀 트이는 겁니까 시장에서? 근데 숨통이 트이려면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숨통을 더 조이지는 않고 지금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는 개념이죠. 예. 네, 지금 정도로 유지한다는 개념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이 터져서 정말 유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네. 금리가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금리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니까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뭐 수혜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수혜보다는 피해를 볼 확산에 대한 것들을 우려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건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르기만 하던 뭐랄까요 탄력이 좀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내려간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 이해하시고 괜히 너무 기대하시고 샴페인 일찍 터뜨리면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자체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전쟁에서 전쟁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군인보다 아이들이나 여성, 민간인들의 피해는 정말 없었으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 오늘 여기 나오신 두 분 마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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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